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들죠? 제 주변에서도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난리예요. 젊은 친구들도 취업이 힘든데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하자. 막연하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야지, 요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계층의 대상 고르기. 우리가 사회복지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대상층은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 밖에 여러 대상이 있어요. 아동,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등 아주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선정하기. 사회복지기관에도 대상에 맞는 각각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적성이 맞는지 또는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세세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떤 분야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 분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제가노인지원센터 서비스, 요양원, 양로원,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 분야, 어린이집, 보육원,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분야,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중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여성 및 가정복지 분야, 폭력상담소, 여성쉼터, 보자원,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원, 재활센터, 협회, 특수학교, 병원. 자, 이렇게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을 살펴보았듯이 취업의 길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기관을 선정하셨다면 본인의 취업처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잠깐, 만약 정하기 힘들다면 여러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보세요. 본인의 결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웹사이트나 주변의 말을 통해 결정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면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나의 스펙 쌓기.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 목표에 맞는 자격증과 스펙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고 추가적으로 자신이 정한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스펙을 준비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거의 영순위 필수죠. 이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사 하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사 2급을 많이 취득하지만 요즘 취업하시는 분들은 1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2급이라고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 있게 1급도 함께 준비한다면 좋겠죠? 그렇다면 1급과 2급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회복지사 2급은 2년제, 4년제, 학점은행제, 사이버 대학 졸업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꼭 사회복지대학이나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요즘 인기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요. 2년제 대학 이상을 나왔다면 사회복지 전공 필수 10과목 플러스 전공 선택 7과목, 총 17과목, 고졸자는 27과목으로 이수를 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 사이버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중에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편을 참고해주세요. 저희 비전 원격 평생교육원과 같은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99%의 합격 가능한 과목 이수를 통해 자동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에 앞서 학점은행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졸자 이상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의뿐 아니라 과제,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또는 주부님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대학보다 저렴하고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 4분의 1가량 비용이 저렴하고 일반 대학의 전문 학사는 2년, 학사는 4년이 진행되지만 학점은행제의 학점 인정받는 6가지 방법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방법 대표적 3가지. 전적 대학점 사용하기, 국가 자격증 학점으로 인정받기, 독학사 시험 통해 학점 인정받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매달 상시 오픈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처럼 한두 번의 개강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나의 계획에 따라 유동있게 시작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하자면 사회복지사 1급은 2급처럼 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증 취득이 아닌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고 통과를 해야만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더한 것은 응시 자격 요건도 있어요. 자격 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요. 사회복지 전공 학사 학위 또는 관련 실무 1년 종사자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은 총 8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전론, 사회복지실전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이렇게 2급 취득했을 당시 전공 필수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8과목 200문항 중 120문항 이상 맞아야 합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의 합격률은 19년도 기준 32.9%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세한 사회복지사 1급 내용은 초록창에 검색하시거나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의 스펙을 쌓아봅시다. 첫 번째, 문서 작성, 오피스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는 업무이고 보고서, 계획서 작성 등 사용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글 쓰는 능력도 함께 길러간다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이력. 사회복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전 자신의 적성도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이력이 있다면 이 또한 스펙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면허. 많은 분들이 이러실 수 있는데 면허 있는지를 보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시청에 공문,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가정상담을 가야 하거나 등등 운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후원 물품을 옮기거나 시설 이용인들을 태워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를 모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2종보단 1종을 추천드립니다. 4. 본인이 분야를 정한 관련 자격증. 자신이 목표 분야를 정했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 관련 자격증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목표를 정했으면 건강가정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으니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좋겠죠? 노인 분야는 노인심리상담사,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처럼 각 분야에 맞게 자격증을 검색해보면 충분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국가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증이라도 취득해서 자기소개 자격란에 사회복지사 딱 한 개만 있으면 비어 보이고 안 좋겠죠. 본인의 목표 분야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고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꿀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중이라면 두세 과목만 추가하면 국가 자격증인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자동 취득되면서 본인이 4년제를 졸업했다면 학사학위도 사회복지 전공으로 추가 취득하게 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자격증마다 시험 일정이나 취득 기간을 확인해보고 꼼꼼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 번째, 계획을 세웠으니 실행에 옮겨주세요. 스펙 쌓기가 마무리될 즈음 면접을 준비합니다. 면접 준비 중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사회복지기관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나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적 동네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항상 집안에 혼자 계신 할머니를 보고 나는 커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사회복지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봉사활동을 노인복지관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봉사를 하면서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손자처럼 대해주시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더욱더 이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최근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성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곤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자 사회복지사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취업할 곳을 찾아봅시다. 사회복지사만 구인하고 구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취업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이 사이트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사, 보육교사, 간호사, 일반 직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 있는 다양한 채용 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구직 등록하기 메뉴도 있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 팁! 첫 번째 팁은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자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채용 공고가 비교적 많이 올라오는 기간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이 자주 그만둔다는 말일 수 있거든요. 기간이 괜찮고 직원 복지가 좋다면 채용 공고는 그만큼 잘 안 올라올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종교인 꿀팁. 법인이나 재단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경우 본인이 해당 종교와 같다면 유리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챕터 1, 2, 3, 4 각각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탄탄하게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꼭 바랄게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비전트리는 구독자에게 언제나 쉽고 빠르고 안전한 학습을 보장하겠습니다. 안녕!